태수 학생 이번 시간엔 네. 그 티움 가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밀링 쪽에 티움으로 된 뭐 작업이 있을까요? 없네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선생님 볼 땐 있는데. 뭐예요? 아, 이제 밀링 테이블에 네. 이 바이스를 고정하기 위해서 네. 이 T자 형태의 그 볼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랑 뭔 상관이 있나요? 그 지금 볼트의 외경 사이즈가 네. 티움의 이제 스트레이트 부분이고 아. 그 측면에 있는 쪽이 이제 이쪽이니까 이 턱이 걸린 상태에서 볼트를 조이는 거죠. 그럼 턱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바이스를 꽉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어떤 뭐 기계 장비나 생산 현장에서 티움들을 네. 의외로 많이 써요. 근데 왜 더브테일도 될 텐데 왜 굳이 티움인지? 더브테일 형태보다는 티움이 힘을 더 쓸 수가 있죠. 작업도 좀 편하고. 어느 편에서 좀 가능한가? 그 더브테일 작업을 하게 되면 속도가 네. 좀 더 느리잖아요. 티움보다는. 어떤 아니, 이송 속도가 더 느리지 않아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더브테일 때 다시 얘기를 하고 네. 일단 작업 방법에서 뭐 티움이 작업이 쉽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공구도 T커터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아요. 네. 근데 더브테일은 45도나 60도짜리밖에 없으니까 그 현역에서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T커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많이 시장품이 많으니까 네. 작업이 편하고 일단 뭐 작업도 편하고 네. 방법도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요. 네. T홈 같은 경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T커터를 작업을 하는데 네. 그 T커터는 초경이 날까요? 하이스가 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구분 방법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초경과 이제 하이스의 차이가 있다면 네. 초경은 무슨 작업하면서 무슨 현상이 좀 많이 난다? 살짝 깨지는 현상들. 취성이 이제 강하다고 그래. 취성이요. 그러면 T커터 작업할 때는 턱턱턱턱 튀는 현상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 날이 깨지는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하이스는 연성이 조금 초경보다 좀 연하니까 그 T커터 작업할 때는 초경보다 하이스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초경 티커터 같은 경우는 정삭 때 사용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면을 이제 깨끗이 내고 싶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아주 작은 양의 치수를 넣고 초경하게 되면 부하는 네. 걸리지 않으니까 혹시 뭐 깨지고 그런 일은 없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하이스보다 초경이 더 면이 잘 나오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좋은 면을 얻기 위해서는 뭐 모재가 좀 공구가 더 강하면 얻을 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 티움 작업할 때는 하이스는 게 적합하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뭐 티움 작업하면서도 뭐 궁금한 작업이 뭐 있어요? 티움이 할 때 이제 맞출 때 치수 맞출 때가 제일 어떤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엔드밀 작업 똑같으니까 네. 초기 세팅 잘 하고 네. 중간 중간에 뭐 측정을 하면서 뭐 작업을 하면 되는데 뭐 팁이나 그런 거 없나요? 노하우나. 노하우는 일단은 초기 세팅할 때 일단 그 바닥면 같은 거 한 번에 많이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엔드밀 작업에서 중삭을 최대한 많이 하고 그 T커터 이제 바닥면으로 많이 먹지 못하니까 그때 네. 이제 미세하게 작업해서 양질의 면을 얻고 나서 작업을 하면 좋죠. 어. 그러면 태수 학생은 이 호물 팔 때 네. T커터에 그 황삭할 때 어느 정도 몇 미리 정도 절입을 넣어요? 저는 뭐 많으면 0.1에서 0.5 정도입니다. 0.5? 네, 0.5. 0.5 넣고 작업하면 괜찮겠네. 그 이제 마무리할 때는 네. 뭐 당연히 그 자동 이송으로 작업을 하겠죠. 네. 명장님은 몇 미리 정도 넣으십니까?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네. NC로 작업을 하지만 네. 한 0.3 정도 넣어서 뭐 일단 부러지지 않는 게 가장 그 T커터가 네. 파손되지 않고 뭐 부러지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0.3 넣어서 이제 회사니까 연속 작업을 하죠. 저희보다 많이 할 줄 알고 이게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뭐 실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정적인 작업이면 네. 초경을 써가지고 뭐 절입비 더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NC에서는 당연히 초경으로 작업을 해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안정적인 그 이송 속도나 네. 작업 컨택되는 것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산업 현장에서는 요 태수 학생이 지금 작업하게 된 요 바이스가 네. 손으로 조이잖아요. 네. 근데 산업 현장에서는 거의 다 유압 바이스예요. 그래서 이 공장을 고정하게 되면 네. 굉장히 좋고 뭐 태수 학생도 이제 CNC 혹시 쓰게 되면 거기도 유압 바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NC와 범면의 차이가
네. 이 클램핑 상태에서 차이가 나요. 아무리 꼭 조인다 해도 평행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시 이물질에 의해서 못 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볼륨보다 머신이 더 좋다는 건가요? 거기는 이제 유압발 쓰게 되면 이거 조여주는 강성도 좋으니까 공작물에 이제 물린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원장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티커터 저희가 가공할 때 이제 얼마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티커터 작업할 때는 네.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게 턱턱하니까 어떤 충격적인 작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도하게 많이 빼가지고 물렸을 때는 이제 티커터가 이 엔드밀만 이렇게 파손되는 경우가 생기든가 아니면 티커터 끝날이 깨지는 현상들이 발생돼요. 그래서 설치할 때는 요 작업에 적절하게 최대한 짧게 물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티커터 얘기했는데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T-홈의 용도는 각종 공작기계 테이블 위에 기계 장치를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직접 공작물을 고정하기 위한 바이스를 고정하기 위하여 T-홈을 가공하며 T-홈 클램프 볼트를 머리를 T-홈에 끼우고 클램프나 바이스를 설치한 후 와셔와 너트를 끼워 고정합니다. T-홈의 가공 방법과 순서는 엔드밀로 먼저 가공을 한 후 T-홈 커터로 가공하며 1차 엔드밀로 가공하는 홈 부분의 옆면은 도면이 요구하는 치수로 가공을 끝내고 바닥 부분은 T-홈 가공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0.2에서 0.3mm 정도의 가공 여유를 남깁니다. T-홈 커터를 이용하여 엔드밀 가공에서 남긴 절삭 깊이를 가공하고 측정한 후 좌우 T-홈을 가공합니다. T-홈 커터 절삭은 목 부분에 비틀림 하중이 집중되므로 절삭 깊이를 적게 넣고 반복 상향 절삭 후 하향 절삭으로 다듬질 가공을 합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T-홈 가공하기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공장기계 테이블 위에 기계 장치를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고정하기 위하여 하는 홈 가공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답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네요. 틀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가공 방법을 듣고 T-홈 가공 순서에 맞게 나열하세요. T-홈 다듬질, 엔드밀 가공 황삭, T-홈 가공, 엔드밀 가공 정삭. 엔드밀 황삭, T-홈 가공, 엔드밀 정삭, T-홈 다듬기입니다. 정답! 다음 가공 방법을 듣고 T-홈 가공 순서에 맞게 나열하세요. 밑면 가공, 천장 홈 가공, 원주 홈 부분 가공. 밑면 가공, 원주 가공, 상면 가공입니다. 정답! 파이팅이 쩌렁쩌렁하네요. 다음은 OX 문제입니다. 질문을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T-홈 커터로 절삭할 때는 길게 장착하여 커터 목 부분의 비틀림 하중을 분산시켜야 한다. X. 정답! 계속해서 문제 나갑니다. T-홈 커터로 절삭할 때는 절삭량을 적게 넣어 가공해 목 부분의 비틀림 하중을 분산시켜야 한다. O. 정답! 진짜! T-홈 커터로 절삭할 때 절삭 깊이량이 많으면 T-홈 커터에 날 손상이 발생한다. O. 정답! T-홈 커터로 절삭할 때 절삭 깊이는 상향 절삭 시 2mm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O. 정답! 연속 정답 행진입니다. 마지막 문제도 맞출 수 있을까요? T-홈 커터로 절삭할 때 절삭 깊이는 하향 절삭 시 2에서 3mm 이내로 절삭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O. 틀렸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아쉬워요. 총 8문제 가운데 6문제를 맞췄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2차 시 네.
그 시험 본 거를 한번 리뷰하는 시간 하는데 네. 그 공작기계 테이블에 뭐 기계 장치를 설치하거나 네. 공작물 설치에 사용하는 홈을 뭐라고 하나? 요가 틀렸네요. 뭐예요? 네. 그럼 태수 학생이 바이스 어디다 설치? 밀링 바이스. 테이블이에요. 그죠? 그럼 고정을 어떻게 시켜요? 나사랑 볼트 갖다가 그쵸. 사이드 꽂아가지고. 그 볼트 그 티온 같이 생긴 볼트를 어디다 끼울 텐데 홈에다 네. 턱이 져 있잖아요. 네. 그게 티움이에요. 아. 그 티움에 해야 이렇게 이제 위로 떨어지지 않고 이제 걸쳐 있는 거죠. 티움에 끼고 네. 볼트가 올라오고 그 너트를 이용해서 바이스를 고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이블에 나 있는 그 홈을 티움이라고 그래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티움 가공하는 방법에 대한 또 시험에 대해서 틀린 것 같은데 네. 티움 젖삭을 할 때 네. 순서 주세요. 티움 젖삭하는 순서 저는 황삭, 라피 황삭 같다. 라피 황석 작업을 하고 티커터 황삭 티커트 작업할 때 하고 이제 엔딩 정삭하고 티커트 정삭합니다. 그 티커트 정삭의 순서는 정삭 순서는 바닥 일단 맞추고 바닥면, 밑면, 윗면 잡고 이제 옆면 그 원주면 그렇지. 맞추고 이제 상면 네. 네 맞춤 그걸 영출 뭐 천장면, 네. 상면 잘 알고 있네. 시험 틀리고 나서 공부했나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면, 원주면, 천장면, 상면 네. 그리고 작업을 하게 되면 티움을 이제 마치게 되죠. 네. 티움을 네. 그 밀린 커터에서 밀린 홀더에다 꽂는데 네. 이거 이제 고정할 때 팁을 예를 들어서 밀린 그 티로 뭐 길게 꽂는다, 짧게 꽂는다. 짧게 꽂아요. 왜요? 이게 너무 길게 꽂으면 이게 흔들리니까 이게 흔들려서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그 공급 파열도 나기도 하고 이렇게 깎을 때 살짝 들려가지고 이제 평형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또 티커터도 부러지고. 네. 그래서 그 가능한 한 그 작업 영역에서 그 네. 작업할 수 있는 짧게 물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네. 되면 지금 최대학생이 설명했듯이 조도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수명도 오래 갈 수 있고. 그래서 고정할 때, 티커터 고정할 때는 네. 가능한 한 짧게 고정한다. 아, 뭐 이 정도면 뭐 티커터에 대해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티커터. 그럼 티커터 제종은 하이스일까요? 추경일까요? 죽였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요? 이게 깎을 때 이게 이게 어차피 이게 TV랑 깎을 때 옆으로 상면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하였으면 이게 약해가지고 약해가지고. 가는 어, 데 있지 않나. 근데도 그렇지가 않아요. 않아요? 초경은 젖삭력은 굉장히 좋지만 취성이 강해서 깨져요. 아, 근데 티커터는 생각보다는 진동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거의 하이스로 씁니다. 아마 태수학생이 사용하는 것도 아마도 하이스 공구일 거예요. 그래서 초경은 안정된 NC 작업에서는 가능하지만 범용에서는 거의 하이스 티커터로 쓴다고 봅니다. 한번 다음에 티커터 네. 작업할 때 그 티커터 한번 유심히 한번 봐봐. 이게 초경인가 하이스인가. 아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제종은 하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티커터 그것도 색깔별로 그 종류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건 거기에 보면 이제 하이스 거기다 코팅이라고 그래요. 색깔 입히는 거. 코팅. 왜 코팅하는 거야? 아니, 코팅하게 되면 코팅도 요즘에 그 수명을 높이기 위해서 뭐 틴 코팅, TI 코팅 뭐 이런 코팅들을 해서 네. 그 공구의 수명을 좀 높여주고 코팅의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또 네. 심지어는 뭐 다이아몬드 코팅까지도 하고 있어서 네. 공구의 수명을 굉장히 길게 해주는 그런 요즘에 효과가 있습니다. 뭐 엔드밀 티커터에 대해서 좀 네. 같이 얘기를 했는데 뭐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아니, 이게 이 정도 충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T홈 커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T홈의 가공은 엔드밀로 먼저 가공을 한 후 T홈 커터로 가공하며 1차 엔드밀로 가공하는 홈 부분의 옆면은 도면이 요구하는 치수로 가공을 끝내고 바닥 부분은 T홈 가공으로 마무리합니다. 가공할 때는 밑면 가공, 원주 홈 부분 가공, 천장 홈 부분 가공 순으로 가공하는데요.
황삭 절삭은 상향 절삭으로, 다듬질 절삭은 하향 절삭으로 가공하여 치수를 측정하며 가공을 종료하고 공작물에 분리하여 못따게 합니다. 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티홈 가공을 하기 위해 밀링 머신에 콜리척을 설치했습니다. 작업을 조금 서두르는 것 같은데요. 뭐 기계를 조작할 때는 뭐 서둘러 하는 것보다는 근처에 가서 정확히 확인하고 또 작업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태수 학생은 참 잘하는데 약간 좀 서두르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방금 전 작업에서 태수 학생이 점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어가 이제 제대로 안 걸려서 걸려야 될 이제 중립이 약간 이제 중간에 이제 기어가 안 걸려가지고 오히려 슬림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변환 레버의 기어가 미끄러진다는 말인가요? 기어가 이제 완벽히 걸리는 거를 이제 태수 학생이 이제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냥 손으로 툭툭툭툭 쳐서 했는데 오히려 안 걸려가지고 이렇게 슬림 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서 손으로 돌려서 확실히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습관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태수 학생이 그 공작물 물리면서 그 받침대를 댔는데 받침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공작물이 좀 약간 의외로 물려있는 좀 물리는 보다 너무 작아서 받침대를 적절한 걸 교체하는 건 아주 작업하다 이제 자기도 문제 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이제 개선하는 거 보니까 지금 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홈 가공을 위해 먼저 라핑 엔드밀을 이용해 홈 부분을 가공합니다. 1차 엔드밀로 가공하는 홈 부분의 옆면을 T커터로 가공하게 되는데요. 옆면은 도면이 요구하는 치수로 가공을 끝내고 바닥 부분은 T홈 가공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가공 여유를 남겨야 합니다. 네, 지금 T홈 가공을 하기 위해서 세팅이 끝났고 공작물과 그 공고의 원점을 지금 확인을 하고 지금 마이크로 눈금으로 원하는 치수 0점을 지금 세팅을 마무리하고 항상 공고를 위해서 T홈 작업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엔드밀이 황상용인가요? 엔드밀 종류의 지금은 엔드밀로 홈을 따야 되니까 황상 엔드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T홈 가공인데 엔드밀 작업을 먼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T카타가 지나갈 수 있는 T카타의 홀더분이 지나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주는 차원이고 지금 작업은 양단의 T홈 자리 전에 단차 부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이제 진동이 좀 발생되고 있어서 이게 아마 기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고 태수 학생이 지금 다시 약간 쪼이고 작업하는 것 같은데 소리로 볼 때는 약간 진동에 대한 소리가 이제 기계의 강성 문제인지 바이스 클래핑 문제인지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바닥과 기계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고정시키는 작업이 우선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바이스와 테이블에 나사 조이는 것도 견고하게 조여주는 거. 두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보니까 약간 절삭성이 좋지 않아서 RPM을 좀 변경하고 테이블 이송에 대해서 혹시 나사가 풀렸나 점검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RPM이 좀 빨라가지고 지금 황삭 엔드밀은 한 770 정도가 75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놓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태수 학생이 엔드밀을 빼고 있는 건가요?
지금 T커터 작업을 하려고 그 T커터로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요. T커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짧게, 길게 물렸을 때는 뭐 진동에 의해서 파손이 쉽게 되는 공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작업 영역에 맞게끔 최대한 짧게 물려서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한다. 지금 태수 학생이 물린 정도는 어떤가요? 지금 그 높이는 적당한 것 같아요. 태수 학생이 또 RPM도 아까부터 경이 커졌으니까 지금 또 520으로 떨어져 작업하니까 뭐 RPM 세팅도 잘 돼서 혹시 작업하면서 혹시 그때 이제 그 회전수는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업 자체가 소리가 날 수 있는 구조예요. 그 날이 붙어 있어서 날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그 약간 엔드밀과 다른 절삭 소음이 날 수 있는 공구여서 지금 소리 정도는 뭐 약간 소리가 엔드밀 소리가 좀 다르지만 작업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태수 학생이 소리가 좀 났었는데 소리 났던 이유가 아마 바이스 핸들을 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소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바이스 핸들을 지금 아까 그 소음은 없어진 것 같아요. 바이스 핸들이 진동에 탁 떨었는데 실제는 작업할 때 바이스 핸들이 걸어져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다른 데 보관하고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파이에 날 4개짜리 정상 핸들밀로 하고 있으니까 1400 정도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면도 잘 나오고. 네. 지금 태수 학생이 거의 좀 마무리 정삭 작업에서 이송을 자동으로 오르면서 지금 마무리 정삭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업이 다 마무리됐네요. 대체적으로 뭐 T홈, T카타 작업은 잘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T홈 가공을 실습했는데요. 엔드밀을 설치하고 공작물의 단을 가공합니다. 절삭유를 공급하고 상향 절삭으로 엔드밀의 중심이 공작물에 통과하도록 가공하고 버니어 캘리퍼스나 깊이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합니다. 가공할 때 바닥은 T홈의 가공 여유 0.2에서 0.3mm를 남기고 가공합니다. 하향 절삭으로 다듬질 가공합니다. T홈 커터를 설치합니다. T홈 커터로 절삭할 때 커터 목 부분의 비틀림 하중이 집중되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커터 자루 부분의 중간만큼을 콜릿에 끼워 장착합니다. 밑면 가공, 원주 홈 부분 가공, 천장 홈 부분 가공 순으로 가공해 갑니다. 황삭 절삭은 상향 절삭으로, 다듬질 절삭은 하향 절삭으로 가공하여 치수를 측정하며 가공을 종료하고 공작물을 분리하여 못따기 합니다. 태수 학생이 그 뭐 작업하는 과정에 네. 뭐 한두 가지 좀 뭐 실수하는 거나 아니면 좀 문제는 있었지만 그 아웃풋 나온 뭐 제품 보니까 면도 좀 굉장히 잘했네요. 그래서 이거 측정은 좀 이따 하고 네. 측정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검토하고 작업 중에 이제 한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태수 학생 확인. 잠깐 이리 와봐. 그 변속을 할 때 태수 학생이 하잖아요, 변속을. 네. 근데 변속에서 이렇게 걸린 거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나서 됐다. 이거면 안 걸릴 수도 안 걸렸잖아요. 걸린 걸 확인하고서 딸까닥을 뭐 기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좀 서두르다 보니까 네. 빨리 하는 욕심에 그냥 놓고서 바로 작업하는데 확인. 이 절차를 이제 반드시 취해줘야만 기호가 중립에 좀 잘못 걸리면 기호가 파손나서 기계 고장이 나요. 그럴 땐 뭐 수리비도 많이 나고 하니까 반드시 걸린 거를 확인하고 넘어간다. 네. 요게 좀 하나 있었고, RPM은 이제 공구를 바꾸고 나서 우리가 750으로 세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RPM은 아까 몇 파이로? 10파이였나? 12파이였나? 12파이? 12파이에서는 RPM 750 정도. 네. 그러고 이송 속도는 적당히. 진입할 때 서서히 안정됐을 때 뭐 그때는 또 태수 학생에 맞게끔 하고, 그러고 그 작업 중에 엔드밀이 컨택트에서 작업을 하는데 진동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진동이 발생되면 아무나 깨질 확률이 가장 많으니까 작업을 할 때 진동을 발생시키지 않게끔 예비추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레바들이 좌우
전 왔다 갔다 할 때 이거 이제 레바를 좀 조여주는 게 있는데 그 한 축이 고정됐을 때는 가등한 이거를 조여주고 작업을 하게 되면 좌우 상하로 뛰는 것들을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뻑뻑하더라도 그때는 요거를 살짝 좀 볼트들을 조여서 좀 움직이는 유격들을 좀 죽여주게 되면 작업 중에 진동을 방지해서 그렇게 되면 뭐 공구 파손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더욱 중요한 조도, 면의 조도를 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수 학생이 그 작업 중에 그 작업이 끝났습니다. 스핀으로 돌고 있었어요. 네. 이거 이제 파고 스핀을 도는 상태에서 막 에어 불고 작업을 하잖아요. 이때는 위험합니다. 반드시 스핀들이 멈춘 상태에서 안전 카바를 오픈하고 그때 에어 브링을 할 수 있게끔. 위험하니까. 작업 중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만 좀 신경 쓰면 뭐 지금 티홈 작업 차렸는데 한번 가서 측정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황삭하고 측정하고 중간 정삭 측정, 또 마무리 정삭하고 측정. 이 작업의 단계들은 좀 더 신경 쓰면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점검합니다. 작업 중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봤는데요. 주축의 회전 속도를 변속할 때는 변속 레버의 기어가 잘 맞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귀와 눈으로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어가 잘못 걸린 상태에서 주축이 회전하게 되면 기어가 파손되어 기계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과 공구를 터치시킬 때는 이송 속도를 천천히 해 충격으로 인한 공구 파손을 방지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계의 강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공작물이 꽉 고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에 유격이 있다면 고정 레버를 조여줄 필요가 있으며 바이스에 공작물을 고정할 때 수평을 잘 맞춰 견고하게 고정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황삭 정삭을 나올 기준이 좀 써가지고 날이 좀 상했다 싶으면 좀 황삭을 쓰고 이제 새거 좀 된다 하면 이제 정삭을 썼어요. 근데 명장님 이번에 설명하시기를 이제 황삭이랑 정삭이랑 또 다르고 정삭 속도도 다르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황삭은 이제 정치수고 정삭은 이제 소수점 붙어있는 정삭을 하시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말해보면 이제 도면에 7이다 치수가 7이다 하면 이제 한 치수 작은 걸로 황삭을 6T, 정삭을 6.8T로 정하는데 그거에 따라 이제 보면 이제 치수도 달라요. 황삭을 이제 520, 정삭 750 갖다 놓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제가 알아가면서 좀 하려고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티홈을 가공한 제가 그 공작물을 들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엔드밀로 그 티홈 전까지 이제 황삭 작업을 쭉 하고 작업을 하는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가공할 때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을 때 이제 하이스 공구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이렇게 힘이 과도하게 이제 끊어지는 힘이 걸리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전체 이제 올 초경에 이제 티카타는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취석에서 깨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황삭 같은 경우는 하이스 엔드밀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약간 스페셜 공구를 가져왔는데 요 같은 건 티카타인데도 불구하고 그 초경을 이렇게 브레이징해서 지금 붙인 거예요. 이런 작업은 이제 황삭할 때 쓰면 안 되고 마무리 정삭 어떤 면과 이제 공차를 내릴 때 제일 마지막 공정에서 작은 치수를 RPM과 피드를 조정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면 바닥면도 깨끗하고 또 공차도 용량 맞추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올 초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초경을 브레이징한 이런 티카트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면과 공차를 맞을 때 용이합니다. 반드시 정삭 작업할 때 사용해야 될 공구죠. 황삭은 하이스 엔드밀 아니 하이스 티카타로 작업하고 그런 간단한 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